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올 예단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승경 의원님께서 멋있는 말 하신 것 같아. 내릴 걸 내려야지, 올릴 걸 올려야지. 정말 각 어느 때 보면 정말 우리들 봤을 때 정말 우리 민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너무나 감격을 했고, 이거 뭐 추경이나 굳이 좀 이렇게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부분들에도 올려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자, 우리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전 산출 내역을 한번 먼저 볼게요. 산출 내역을 이게 보게 되면 농작업 물품 구입비 380에 간식비 3,200이에요. 그럼 두 개가 플러스 되면 난 700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560으로 이렇게 표기가. 예, 의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농작업 물품 구입비가 21,330원에서 150명입니다. 200명이 아니고. 그리고 또 간식비도 4,000원에서 150명에 갖고 하면은 560만 원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다 자진으로 말씀하시네. 정말 예산 뭐 물론 적시해오는 거에서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만약에 착오를 좀 발견했다면 바로바로 좀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전과 같이 이거 인원수도 똑같이 200명이 아니라 150명으로 책정이 된 거고,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농민 우리 기회소득이에요. 우리 농업경영처에 등록된 농민이 총 1,885명 맞으시죠? 더 됩니다.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2만 명이라고 넘게 표시를 해줘야지 사업량에는 왜 그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 부분은 실제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지만 자격 기준에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사업량이 이제 1,800명으로 내려온 거. 지역화표를 지급을 하시는 거죠, 이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5만 원에서 10원 원 금액을 이제 차등 지급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180만 어떻게 되는 6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죠.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일반 이제 농어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기본소득처럼 이제 월 5만 원에서 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귀농 이제 귀어 그다음에 환경 농업인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이제 뭐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그 저기 동물복지 농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1년에 18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보니까 농민 기회소득 지원 운영비예요. 이거 3억씩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도 내 나름대로 해봤고, 이게 좀 행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접수하는 방식이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힘들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단연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계속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기간제도 인부임이면 거의 다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우리 몇 명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쓰셨어요? 24명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26명으로 적시 내가 이거 치는 거 보니까 2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은 좀 줄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작년에는 26명으로 해서 이걸 했을 때 3억 1,590으로 돼 있었던 거고, 근데 오히려 인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요구액은 좀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서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제 두 명이 직계 적시됐더라도 생활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소장님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23명 근로자가 실은 우리가 지급 대상은 1,885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약 100일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 100일 근무를 하는 동안에 이 24명이 하루에 처리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8시간 근무로 추정했을 때 만약 그 긴 시간에 처리해도 한 명이 4건에서 5건 정도 처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24명씩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기간 근로제 보수를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부분이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좀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우리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프로세스나 시스템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분명히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3억씩 들여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실 겁니까? 한 5개월 동안을. 근데 이 뭐 인원 배정이 경기도 지침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예산 전체적인 틀은 이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내시되는 대로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인력을 절감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이게 뭐 우리가 뭐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고, 봐봐요. 이게 만여 명 같은 거 이거 매년 노무 수당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일수로만 따져도 5개월 동안에 처리 건수 하루에 평균적으로 나누면 물론 초반에 많이 몰리겠죠. 그럼 후반에는 인원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따질 때는 4건, 5건만 처리하면 충분히 이게 다 돌아가는 건데 8시간에 4건, 5건 얼마나 복잡하게 접수를 받는가. 한번 접수하셨 분들이 또 접수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 부분은 그냥 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울 걸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소장님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에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좀 예산이 좀 많이 책정돼 있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좀 줄었거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만 이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로는 이게 정말 뭐 처음부터 그냥 상당한 뭐 이거 입력하는 방식이 복잡하거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예산을 3억씩 이런 데서 소요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르게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2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우리 인건비 관리비가 1년치를 계상한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치를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은 한 4, 5개월치만 먼저 땡기고 내년 1월 치경에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차라리 그런 부분에 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을 해서 이런 부분에 1년치를 세워야지 이걸 5개월, 6개월치 세우고 그에 따라 나중에 또 세우신다고요? 이건 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뭔가 좀 집중도를 좀 덜 발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번 보게 되면 6월부터 12월 소요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하면 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1회 추경에 꼭 올려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이게 뭐 우리 추경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 갑자기 생긴. 근데 이런 건 뻔히 계속으로 들였던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 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따른 긴급 요할 때 세워야지. 추경에서는 또 그에 따른 또 예산 또 추경에 실링이라는 부분이 없잖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세울 게 이런 데서 세워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관리비 한번 볼게요. 나는 이 기간제 근로자 인플 자꾸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효율을 갖자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이 건물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갇힌 데서 이게 지금 건물이 져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뭐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현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청사 관리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왜 따로 이걸 또 인부를 좀 책정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관이 3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본관 건물도 거의 같은 청수의 면적은 어떻게 보면 교육관과 거의 비등한 건물인데 지금 솔직히 저희들은 공무직이나 좀 이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분 정도 이제 책정을 원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이 안 좋다 보니 기간제로 지금 그 청사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청사 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원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 이 부분은 한 명 정도는 필수적으로 저희 교육관 전체를 관리할 사람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 말씀인데 이게 너무나 무슨 새로운 뭐 건물이 하나 됐거나 어떤 리모델에서 공간이 확보가 됐거나 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인력을 같이 따라붙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쪽으로 자리를 배치해 주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 산출대역에 보면 이건 충분히 본관 대비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관에서 통신요금 나왔던 상황이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좀 적시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툭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예, 지금 현재 저희 교육관 안에 지금 현재 본관에서 정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관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관을 하게 됩니다. 정바 교육이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1년치 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저희들이 한 5개월치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럼 본관에 되는 거를 비교해서 네네네, 여기다 다 올렸다는 그렇게 말씀이에요. 올렸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당연히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인정하고 넘어가시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부분, 운영비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 운영비가 특별한 사유 빼고는 어디 부서에서나 모자란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뭐 제가 또 질의한 거 추가적으로 있으면 그때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입니다. 오전 시간에 질문 드린 거 외에 지금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농업정책과의 71조 보면 이제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운영하시면서 그 농민들께서 여기에 뭐 이렇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예,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으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농번기철이 있고 농한기철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평택 씨는 농업에 대해서 농번기, 농한기 뭐 별도로 구분 안 하고 그냥 그 겨울철에는 뭐 하우스 재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쪽으로도 인력 배치하고 그렇게 합니까? 일단 방식이 어느 정도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을 하면 네. 또 이제 신청 방법이 어떻게 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을 하고요 중개센터에. 네네. 중개센터에서는 이제 인력을 수시로 모집을 해서 그 매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소개소하고 비슷한 예 비슷합니다. 그 역할이죠? 기능이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지금 5월, 6월하고 9월 달 그때가 5월에서 6월 그때 벼농사 시기 9월. 9월 달 그때가 좀 인력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교통비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저기 신청하신 분이 집에서 어느 그 뭐 안성이든 아니 안성이래 저 안중이든 팽성이든 어느 그 농지 뭐 밭이나 논으로 뭐 이렇게 가실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이분들이? 자가 운전하고 움직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나 아니면 저기 그 신청하신 분이 모시러 가나 그분을 그거는 파악한 건 없는데 아마 저기 차차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차로 농지가 대부분 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요.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로 판단. 이거는 저기가 여기 지금 센터에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예, 센터장 한 명이 근무. 센터장님입니까? 예예. 농촌인력중개센터 센터장님 이분이 잘 아시겠네.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저기 출퇴근을 하시는지. 이분 저기 연락처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본인들이 이제 차로 이제 농협에 오시면 네. 그 농협에서 그 봉고차로 농협을 통해서 예예 농협 그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같이 이동하는 거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협의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농협의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상관이 없나? 이제 뭐 백성농협, 안중농협, 뭐 송탄농협, 평택농협 이렇게 4개 농협이 있는데 예예. 그 농협에 소속된 조합원님들이 계시고 비조합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농업인들이. 근데 비농업인들은 그러면 농업에서 다 이렇게 챙겨주시나? 농협에서. 챙겨준다는 의미가 어떻게 일자리를 주선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아니면은 농협에 가셔서 그쪽에서 이동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팽성농협은 팽성농협에 제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거기 직원분들이 다 알아. 조합원들은 뭐 몇천 명씩 되는데 거의 이제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데 비조합원님들이 가시면은 그 농협 직원들이 그분들도 조합원님과 같이 똑같이 챙겨 주시냐 이 근로하실 분을 이렇게 챙겨서 같이 모셔다 드리냐 그런 아 똑같이 하죠. 팽성농협에서 단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어느 적이든 다 똑같이 대우합니다. 이거는 저기 과장님 따로 예예 제가 알겠습니다. 좀 별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거니까 따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유통가의 그 633쪽을 보시면
그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 도비 전환 사업이 있어요. 네. 그 2025년도 기준을 보면은 예산 집행률이 15.7%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 현재 사업들이 다 마무리돼서요. 이제 지금 현재 서류 작업 중에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5년 올해 10월 30일이면 한 달 전이잖아요. 한 달 네네, 전에 맞습니다. 15%밖에 집행이 안 돼 있다고. 아,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네. 그 시설들이 이제 농작물이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급식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로컬 푸드에 납품할 수 있게끔 그 하우스를 저희가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637쪽에 보면은 그 출연금 로컬푸드 재단 운영 출연금인데요. 그 내년에 또 인력 증원이 돼요? 아니, 인력 지원보다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인상분입니다. 저기 금액 인상 네네. 모든 뭐 공과비 그, 뭐 이런 아니 인상 저기 내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저희들도 오르듯이 여기도 이제 2.9% 정도 오르고 네. 해서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 뭐 사람이 증원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과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씨.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추경 한번 봐주시면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해도 이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500만 원 돈 되는 거죠. 우리 8페이지, 우리 추경 8페이지.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올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똑같이 또 편성을 해줬어요. 내가 보면 단연간 우리 사용액을 우리 확보액을 다 소진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내려와서 같이 이걸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 3년간 똑같은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을 따졌을 때는 이런 것도 가감히 지난해 해왔던 그 지지난해 해왔던 그 금액을 반영하는 게 좀 옳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드는데 매년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또 이 금액에 비슷하게 또 올릴 겁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이 공급 월동해충 방제 약제 공급이 3월에서 5월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걸 보면 우리 사업 내용 연간 계획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급 정산도 6월에서 12일로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에 다 마무리 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걸 연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이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가요? 페이지 수를 몰라서 예, 아니, 답을 안 해주시는 아니, 건가? 이게 본 예산은 87페이지고 예. 우리 추경에서 8페이지예요. 그래서 예. 비례하다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업들이 똑같이 가업지실에서 올라오다 보면 최소한 우리가 그 동안에 조금 더 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좀 신속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는 부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6월 전에 다 끝나는 사업을 12월까지 끌고 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1페이지도 한번 추경 봐주시겠어요? 본 예산하고 잠깐만 비교해. 이것도 뭐 단순하게 질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군요. 근데 농촌 그다음에 우리 산출내역 보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그냥 단순히 500만 원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그냥 일반 개념상으로 알기는 그냥 업무 추진비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도정책과 운영지원, 지도정책과에서 대한 운영지원인데 그 500만 원에 대한 이 업무 추진은 어떤 식으로 좀 쓰여지고 필요성 있고 어떤 식으로 필요가 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 지도정책과에 쓰는 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들과 이제 농업대학 학생들 그에 관련되는 저희들이 이제 다과나 협의회 때 행사 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추경 때보다도 이번 본 예산 때는 이게 400만 원으로 또 요구가 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죠? 우리 지금 현재 업무 추경 때 산출 내역에서는 5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주신 거 본 예산 편성표에 보면은 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5년도도 400만 원. 저희들 일괄해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자체에서. 아니 그럼 여기 적시를 좀 잘못해 오신 건가? 25년도도 400만 원 돼 있고 근데 우리 저기 추경에는 500만 원 돼 있고 내가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추경은 지금 원래 예산은 저희도 업무 추진비가 500이었는데요. 내년도 본 예산은 전체 시 예산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1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냥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깔끔해지는 거를.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도 이 특별한 사업이 오타이시죠? 예. 그러면 올해 편성은 500이 아니라 400이 맞다는 말씀이죠? 100입니다. 제가 책을 못 봤습니다. 이런 비용도 실은 단연간 계속해서 우리가 뭐 10월 30일까지 60%좀 넘게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이렇게 바로 잡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이런 금액들을 과감히 지난 전도하고 비교해서 편성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쪽에서도 많은 부서 쪽에서도 아 여기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그냥 전년도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과 목표, 성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뭐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그 세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은 많고 그에 따라서 저도 여태까지 한 예산 심의 한 8년째 보는데 아마 26년도가 가장 어려운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업무 추진비도 일괄적으로 20% 삭감했고 또 그 뭐 시책 그런 추진 사업도 삭감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 사실은 뭐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닌 사업들도 그만큼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편성한 거라 그 과정에서 뭐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부서 나름대로의 또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일단 26년도에는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은 반영을 해야 되고, 집행이 불가능하다 싶은 사업들이 명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하든 그 잔액 부분들도 처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실제 사업의 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어느 시기 때보다도 좀 가장 절실한 시기가 좀 26년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늘 그런 노력들을 하고 오셨지만 특히 26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하셔서 예산에 그래도 그나마 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우리 25년도도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25년도에 평택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소장님들,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25년도 이제 추경하고 26년도 본예산 심의인데 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죠?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26년도 거는 당연히 올라왔고 25년도 건 없고. 25년도 제3회 이제 마지막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도 이번에 제출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예산이 그리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3회 추경 예산 보면 뭐 금액이 한 35억 정도 해서 기정 예산 대비 한 6.29%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근데 세입 예산으로만 보면 세출은 뭐 한 1.65% 24억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되게 미미한데, 가장 큰 게 보니까 세입에서는 그 개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이 25억으로 가장 크고, 유통과에서는 그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 9,973만 4천 원이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 기본소득 집행잔액 9억 8,700, 이게 제일 큰 게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리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저는 물론 이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대부분은 국비 보조, 도비 보조가 대부분의 그 세입 예산이잖아요. 뭐 자체 세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액 수입이 일부분 있는데, 여기 궁금한 게 그 농업정책과에서 세입 중에 25년도 지금 3차 추경에 보면 거기 200페이지인데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해서 그 농민 기본소득 집행잔액 9억 8,700 이걸 세입을 잡았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 반환은 반환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잡는데, 그리고 보전 수입 등으로 해서 나중에 반환금으로 잡는데, 이거는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을 임시적 세수부로 잡았길래 이거 어떤 사유인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요걸 해서 지금 이게 5대 5잖아요. 그러면 50%를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고 우리 건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거를 왜 임시적 세액수로 잡았는데 이걸 그럼 수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도 뭐 크게 저기는 없어서 그거는 뭐 이렇게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한 사업이 많지는 않아서 이게 이제 약간 언론에서도 이게 좀 나온 사례인데 그 고러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다. 참. 그 사업 명세서는 229페이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설명서는 그 15페이지 보면 이게 기정액 대비 경정액이 한 2억이 넘게 줄였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근데 농작물 재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사실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게 감액해서 편성했는지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관계는 그 농협 그 재보험 쪽에서요. 금년도 그 10월 말 기준에 갖고 그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설명을 할 때 보면 이 피해가 커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해야 물론 이제 그때 소장님 저한테 뭐 다른 자리에서 근데 이제 좀 고령이신 분들이라든가 예전에 좀 농업을 하시다 보시면 이제 이런 걸 드는 걸 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안 드시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좀 걱정이나 우려를 좀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실제 피해가 또 나면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어진 예산은 최소한 좀 소진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길 좀 당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닝 농업대학 운영인데 뭐 다른 부분은 그렇고 이게 이제 언론에도 좀 보도된 건데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일단 이해하는 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번이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농업대학 국외 선진지 연수를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만 하고 뭐가 아니라 거의 한 10년 전에도 하고 9년 8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협의 편성 및 집행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연수를 취소하고 그거에 따라서 취소 수수료 물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한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신문에도 뭐 요런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지적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그럼 이 전에는 이 감사나 어떤 다른 경기도가 됐든 다른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된 적이 없었던 건가요? 예, 따로 별도 지적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오다 보니까 세웠는데 이제 이번에 지적 사항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간인 국외 여비가 아니라 민간인 지방 그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면 가능하진 않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 오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이 없고요.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체로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경성 사업 보조로 해서 편성을 하는 항목은 그렇게 편성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적으로 없다는 거 근거가 없기 들었습니다.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예, 법에 근데 이제 위반된다. 이게 또 막상 이 해당되시는 우리 슈퍼농업대학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거나 섭섭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 안 해오던 거라면 뭐 새롭게 뭘 한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좀 고민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갖고 저는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민분들이 해외에서의 선진 농업을 또 미래 농업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는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게 걸맞게 이제 그 연수 프로그램도 잘 짜야죠. 저희 의회도 맨날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런 걸 짜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연수 기획은 잡되 이런 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의 이제 농업정책 경쟁력 제고 기금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 뭐 농업 생산 유통 지원, 뭐 농특산물 육성, 뭐 농촌 체험 관광 마을, 뭐 지역 개발 계획 확정된 사업, 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해외 농업 연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근거해서 우리가 이번 26년도 재난관리기금에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로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년도에도 5천이고 5천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했다면 여기 예산이 우리가 잡았던 게 3,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연수 예산이.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를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로 기금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 20매덕인가 있죠? 110억. 110억인가? 예, 전체 그리고 이제 융자 나오고 실처리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쓸 수 있는 그 나라로. 예. 그러면 최소한 한 3천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동의된다면 그리고 우리 기금의 조례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수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평택 농업을 좀 더 선진화시키고 미래 농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에 그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좀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번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증액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체가 좀 복잡하니까 1차 추경이라도 한번 내부 검토나 주변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거기 항목 중에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4H 우수 뭐 우수 인재 선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영역을 좀 넓히시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셔서 이런 기금은 최소한 3천만 원은 기금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저희 내년도 경정 재고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창정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봤을 때 되게 서운하실 거고 이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보니까 세운 거 아니야. 5천만 원. 필요 없으면 이거 다 없애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하신다면 각각의 단체에 맞게 우리 농민들의 그런 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평택의 농업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구지역 백신 지원인데 이게 페이지가 235페이지인데 사업 명세서 설명서는 40페이지, 41페이지인데 지금 돼지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하는 게 이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는 돼지 두수가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우리 평택시의 돼지 두수가 증가한 거예요? 그게 전체 마리수도 증가를 했고요. 이게 금년도 초에 그 전남 지역에서 이제 그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보강 접종이 더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그 양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평택시에 전체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두수는 몇 두나 되는 거예요? 지금 48농가에 한 9만 8천 두 정도 됩니다. 9만 8천 두요? 그럼 이게 이 구제역 백신은 한 번 맞히는 게 아니에요? 아, 돼지 같아서는요. 예. 상시 그 새끼가 태어나면 그 2달 안에 접종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육 나가기 전에 한번 접종을 하고요. 그래서 돼지 같아서는 정기 접종을 하지 않고요. 상시 접종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9만 8천 두 곱하기 나름대로 뭐 2.5회든 이 정도 예, 맞습니다. 비용.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게 사업 설명서 읽다 보면 참 농업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하여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질의했는데 계야 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 있는데 그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유정아 위원장님도 질의했지만 명시 이월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구간, 2구간은 그 폐업 시기 신청한 시기에 따라서 구간을 나눈 거였죠. 저번에 그렇게 예, 설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잔존가의 6개소에 대한 평가가 11억 2,900만 원 정도 잔존 가액이. 그래서 그 잔존 가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경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그 그거 하고 폐업 이행 촉진금 합쳐서 29억 5,400.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11억이었는데 추가해서 총 40억 7,400.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 집행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일정 부분을 명시 유혈시킨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철거 시설물 철거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는 거로 예산이 잡힌 거네요. 요거는 시설비로 해갖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야 확실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놓고 집행 안 할 수도 있으니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차마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마치고요. 그 기금은 아까 이제 간단하게 기금까지만 하고 일단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26년도 농업 경쟁력 기금에 대해서 아까 해외 연수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늘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게 농업인 융자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 계획에는 58억을 융자해 주는 계획인데 이 융자에 대한 회수는 어느 정도 비율이 회수가 그러니까 그 연체되거나 회수가 정상적인 연기가 아니라 계획했던 것 이행이 안 된 이런 비율들이 좀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도 폭설로 인해서 임의로 유예해 준 이제 그거 빼고는 다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자료 파악해가지고 예, 좀 그것들에 제출해 대해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6년도 말 조성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26년 말 조성액이 28억이에요? 지금 조성액 기준이 연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액수가 틀리네. 심사 보고서 액수하고 올해
26년 말 조성액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는요. 올 연말 그 조성액은 한 3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그 55억 정도가 나가고 지출이 좀 3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2020년도 말 기준 같은 경우는 28억으로 좀 그렇게 잡힌 상황입니다. 구성액이 2억 7,900이 좀 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아까 120 몇 억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전체 기금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까지 운영 포함한, 규모 예. 빼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 뭐 용자 나가고 한 걸 다 더하면 112억 정도 됩니다. 112억. 111억. 예. 예. 하여튼 그거 뒷자리는 빼고 하여튼 그 정도 기금이죠. 알겠습니다. 저기 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